데이터 통합 할 사람이죠? 140페이지 보세요. 우리 안 했어요? 데이터 통합? 시나리오까지만 한 거죠? 자, 데이터 통합은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세요. 13장 파일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은요, 아주 단순해요. 지금 서울, 부산 대리점 판매 현황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옆에다 이렇게 치워놓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 쉽지. 지금 서울 대리점 거랑 부산 대리점 거랑 모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과치가 이쪽이잖아요. 결과치가 여기잖아요. 이렇게 제가 색깔을 칠해 놓았는데 얘를 블럭을 잡는 거예요. 잡아보세요. 그냥 가시면 안 되고 꼭 블럭을 잡고 가셔야 돼요. 데이터 통합 합계 구하는 건가요? 문제가 평균인가요? 문제지에 합계라고 써있죠? 목표량과 판매량과 판매액의 합계를 합계 넘어가면 돼요. 자, 참조 영역 볼게요. 서울 대리점 판매 현황이란 제목은 띄고 품목부터 블럭 잡아서 추가. 부산 것도 품목서부터 쭉 블럭 잡아서 추가. 현재 2군데잖아요. 2군데. 10군데 있으면 10군데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행과 왼쪽 열. 첫 행은 뭐예요?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 세 가지를 가져와라. 첫 왼쪽 열은 뭐죠?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 네 가지를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서울 거랑 부산 거랑 다 합해갖고 여기로 샥 들어와요. 되게 수월하죠? 자, 기출공일 갑니다. 밑에 기출공일 가보면 국적과 입국자 수가 보이죠? 그렇죠? 얘들 블록 잡고 통합. 그러면 이번 거는 합계예요? 평균이에요? 최대값이에요? 최소값이에요? 개수예요? 뭐예요? 평균 입국자 수를 그랬거든요. 그럼 합계를 평균으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참조 영역에 가서 뭐 하면 돼요? 구분서부터 블록 잡아보세요. 구분서부터 쭉 부산공항도 이렇게 쭉 여기 첫 행과 왼쪽 열은 꼭 체크하시고요. 첫 행과 왼쪽 열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럼 확인 누르면 오! 블록을 잘못 잡았죠? 왜? 참조 영역을 다 제거할 거예요. 아까 제가 참조를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구분서부터. 그런데 구분을 가져오면 왼쪽 열은 구분이죠. 우리는 국적이고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가져와야 돼. 요렇게. 국적 입국자 수만 추가. 부산공항도 국적 입국자 수만 추가. 그리고 첫행 왼쪽 열 확인. 딱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 나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각 공항별 구분 나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알맹이만 가져오면 된다 이거지. 자, 기출 02번 가봅니다. 기출 02번 문제는 뭐냐면은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합계를. 그런데 매장명이 아무것도 없죠. 아까는 거기에 뭐 서울이니 부산이니 뭐 미국이니 일본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매장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매장명을 뭐라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현대로 시작하는 매장 거를 가져오래. 현대. 그러면 현대 별표. 현대 별표. 그 다음에 코리아로 끝나니까는 별표 코리아. 별표 코리아. 이렇게.
현대 별표 별표 코리아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별표는 뭐예요? 전체 아무거나 다. 그러니까 앞에 두 글자는 현대고 나머지 글자는 아무거나 다 하니까 현대로 시작하는 거. 별표 코리아는 뭐야? 아무거나 다 좋은데 마지막이 코리아. 그러니까 코리아로 끝나는 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블럭 잡고 통합 매장 명서부터 쭉 블럭 잡는 거예요. 첫 행 왼쪽요. 요거 추가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제품명은 중간에 꼈잖아요. 제품명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매장명하고 판매량만 처리할 거니까는. 하긴 들어오죠. 그러니까 통합 문제는 여러분이 해보시면은 1분도 안 돼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다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블럭 잡고 통합에 데이터 통합에 가서 필요한 영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필요한 영역이 합계를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참조 영역을 서울 거, 저 위에는 서울 대리점 판매 현황이라는 제목은 안 돼요. 가져오시면 부산 것도 알맹이만 이렇게 추가를 해서 첫 획 왼쪽 열을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답이 바로 된다. 목표값 찾기 봅니다. 14번째 파일. 습니다. 지금 100만원을 빌렸어요. 2회 기간 동안 빌리겠대요. 이자율이 연 6%랜데 약 44,000원씩 매달 상환을 하나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44,000원은 내기가 힘들어. 매달 2만원씩은 낼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2만원으로 바뀌면, 얘가 2만원으로 바뀌면, 이 중에 뭔가는 바뀌어야죠. 그렇다고 대출 금액을 줄일 수는 없는 거고, 이율이 바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상 뭐예요? 기간이 늘어나겠지. 그럼 몇 회로 기간이 바뀌면 상환액이 2만원이 될까? 이거지 않습니까? 역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역으로. 내가 3년 동안 대출을 받겠다, 상환을 하겠다 그러면 3만원으로 주는 거고, 4년 동안 내겠다 그러면 23,000원이고, 5년 동안 내겠다 그러면 19,000원이니까 2만원씩 갚으려면 4년에서 5년 사이에 내면 되겠, 4년과 5년 사이에 납부하면 되겠네.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자, 수식이 뭐예요? 수식이 요게 수식이죠. 44,000원짜리가 수식이잖아요. 여기에 아까 뭐라고 공식 써 있었잖아요. 여기에 그냥 44,000원이 아니라 공식에 의해서 44,000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면 그 수식이 얘다 이거예요. 얘. 근데 그 44,000원 자리가 수식인데 얘가 2만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수식셀과 찾는 값은 세트에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바뀐다 그랬죠 아까야. 바뀌고자 하는 셀은 뭐예요? 요거지. 기간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긴. 근데 정확히 5년이 아니고 보세요. 이래 4.8 약 4.8 4.8년이니까는 4년하고 한 10개월 상환하면 매달 2만원씩 상환하면 되겠네. 그게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거를 대충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라는 게 나온 거다. 기출 01번 가볼게요. 자, 기출 01번은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보세요. D에 7번째 셀이 있어요. D 7번째 셀.
광고 비용, 예, 예. 얘가 있는데, 얘가 얼마로 변하면, 요거 55,000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얘가 5만원이 되겠네. 얘가 5만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럼 말 그대로 이 5만원, 55,000원짜리는 왼쪽에 있는 얘를 4개를 더해서 55,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13,000원짜리가 뭐로 바뀌면 얘가 딱 5만원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다 제가 뭐 7,000원이라고 쓰면 안 되겠고, 거기다가 뭐 7,200원 쓰면은 49,000원. 이거 뭐 바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역으로 계산하는 거지. 자, 그러면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당연히 수식은 어디다? 여기죠, 여기. 합계 자리. 그 합계 자리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5만원. 그럼 바꾸고자 하는 셀은 어디다? 아까 그 13,000원짜리 그 자리. 얘가 얼마로 바뀌면 제가 5만원 되겠냐 이거죠. 확인. 8,140원 되면은 5만원 되나봐요. 이거는 뭐 우리가 뺄셈을 하면 되겠지. 뭐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표값 찾기라든지 아까 데이터 통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컴활 자격증 시험에 매번 이런 것만 많이 나오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함수는 한 2개만 나오고 이런 것만 계속 나오면 좋은데 얘들은 너무 쉬워서 어쩌다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부분합,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또 복잡한 거 있었죠.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복잡한 건 아니고 뭐가 순서가 좀 많이 있었죠. 양이 많았지. 데이터 통합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데이터 표 이것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시험에 많이 안 나오고 피벗 테이블, 부분합, 그 다음에 아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나리오 이 3가지가 좀 잘 나오는 편이고 1년에 약 한 80%는 얘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머지가 조금씩 껴서 나오기도 하고. 자, 그 다음 매크로는요 매번 나와요. 차트하고 매크로는 지금 149페이지 2가지 이제 기타 작업 2가지를 배울 거예요. 매크로하고 차트를 배우는데 매크로하고 차트는 안 나오질 않아. 매번 나오니까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함수처럼 매번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열어서 볼게요. 열기. 이제 15번. 자, 매크로는 뭐냐? 제가 메모장에다 메모는 하겠지만 메모는 안 하셔도 돼요. 매크로라고 하는 거를 매크로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인데 보세요. 구분 동작 아시죠? 구분 동작. 여러분들 국민체조 아세요? 국민체조 첫 번째가 뭐죠? 하나, 둘, 팔다리 운동인가? 그럼 팔다리 운동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1. 뭐죠? 팔을 들어서 머리 위로 올린다. 2. 머리 위에 있는 팔을 내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올렸다가 내렸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옆으로 돌린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단계적으로 명령을 걸어요. 구분 동작으로. 그래 놓고 연속 동작을 보여주면 되죠. 그러면 씩씩씩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에서 말하는. 아직도 헷갈려요. 이게 뭔 말인지.
제가 말을 해놓고도 어색하다 그래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는 합계를 구하려고 그래. 합계 어떻게 구해요? 일단 일로 가야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F 네 번째 셀로 가는 거죠. F 네 번째 셀로 이동한다 이거죠. 두 번째 뭐 하는 거죠? 합계를 구해죠. 합계를 계산하죠. 세 번째 뭐 하죠? 자동 채우기를 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일단 어디 있든지 간에 여기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일단 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요것들이 합계를 착 구할 거라고.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쫙 할 거라고. 그럼 끝난 거죠. 그렇죠? 이거를 연속으로 보여주면 돼. 연속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요. 여기 삽입 가보세요. 삽입 가면 도형이 있어요. 도형. 뭐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도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도형에 가서 여기 보면 네모도 있고 동글뱅이도 있고 웃는 얼굴도 있죠. 그렇죠? 네모 한번 눌러볼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는 거 있어요. 얘를 아무데나 이렇게 그리면 좋은데 딱 크기만큼 그리래. 그땐 Alt 키를 누르고 그리면은요 딱 크기만큼 그려져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크기가 뭐 얼마큼 크든 작든 여러 마음대로 그려보세요. 그냥 그리면 얘를 그냥 그리면은요 막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를 그리게 되면 막 대충 그려지게 되는데 Alt 키를 눌러서 그리면 셀의 크기만큼 똑똑 끊어주면서 그려져요. 그려졌어요? 자,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도형 있잖아요. 삽입에 가면 도형 있지 않습니까? 이 도형 중에 어떤 도형 상관없어요. 웃는 얼굴을 가져오든 뭐든 가져와서. 그런데 Alt 키 있지 않습니까? ALT 키. ALT가 두 개가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은 안 먹어요. 컨트롤 키나 Alt 키는 엑셀에서는 오른쪽이 안 먹습니다. 왼쪽 것만 작동돼요.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면은요 딱 셀의 크기만큼 똑똑 끊어주면서 그려져요. 해보시라고.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다 글자를 쓰는 건 나중 문제고 여기다 예를 들어서 합계 구하기라고 써보세요. 합계 구하기 뭐라고 써놔야 알지. 평균 구하기인지 합계 구하기인지 알아야 눌러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계 구하기라고 써놨는데 얘를 딸깍 누르면 합계가 촥 계산되게끔 하래. 아, 나는 할 줄 아는데 우리 부장님이 합계를 못해. 그러니까 이 과장 나 합계 구하기 계산하는 것 좀 알려줘. 매번 알려주기 귀찮은 거라.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여기로 가세요. F 네 번째 셀로 가세요. 합계 계산하는 거 할 줄 아시죠? 그거? 요거 누르면 된다. 뭐 아시네요? 자동 채우기 하시죠? 나 이거 배웠어. 이렇게. 그러면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귀찮으니까 이 과장 네가 요거 탁 누르면 착 되게끔만 만들어주면 안 되니? 이거야. 그럽시다 이거지. 그럼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할 거예요. 매크로가 뭐냐면 구분 동작을 입력하는 게 매크로예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연속 동작으로 보여줘. 자, 합계 구하기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들어갔는데 아직 매크로라는 걸 만든 적도 없어요. 만들지도 않았는데 매크로를 지정해라 가야 되니까 여기 매크로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만들면 되지 뭐. 뭐라고? 합계 구하기라는 매크로를 만들면 되지 뭐. 합계 구하기라는 매크로를 세상에 없는 매크로를 만들면 되잖냐 이거야. 자, 기록. 새로 만들기 아니에요. 기록 누르셔야 돼. 기록. 그랬더니 이제 매크로가 합계 구하기라는 매크로를 새로 만들 거야? 알았어. 그럼 확인 누르면 매크로 만들면 돼 이거지. 그럼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사용자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구분 동작으로 들어가요.
지금부터 컴퓨터로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로 글자를 쓰던 마우스로 어디를 클릭을 하던 드래그를 하던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순간이 다 기록이 돼요. 자, 제일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요거 와야지. F 네 번째 셀로 와야죠. 그렇죠. 합계 구해야죠. 합계 어떻게 구해요? 는, 썸, 가로 열고, 옆에 있는 거 쭉 블럭 잡으면 되죠. 옆에 있는 거 블럭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괄호 닫고, 어휴. 제가 조금 전에 동작을 잘못했어요. 괄호를 닫아야 되는데 모르고 엔터를 치면서 밑에 이상한 게 들어갔습니다. 자, 안 들어갔다고 치고, 그럼 하나 계산됐잖아요. 그럼 자동 체결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밑으로 쭈르륵 내리면 되죠? 내리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분 동작 세 가지 보여줬잖아요. 제일 먼저 F 네 번째로 가고, 하나 합계 구하고, 자동 체결 쫙 했죠? 그러면 구분 동작 끝내야 되잖아. 화면 밑에 보세요. 화면 제일 밑에 보시면 준비라는 글자 옆에 파란색 네모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시작 버튼 위에 보면 준비 옆에 네모난 거 하나 있죠. 거기 뭐라고 나타납니까? 마우스 갖다 대면 매크로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얘를 중지하려면 얘를 클릭하세요 라는 거죠. 이제는 매크로 끝내야 되거든. 누르시면 돼요. 끝난 거예요. 자, 얘를 지워보세요. 이제 지워보세요. 지우시고 얘를 지우시는 거예요. 합계 구하기라는 이 도형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손가락으로 나타나나요? 합계 구하기가 이제 손가락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누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합계 알아서 구해졌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 합계 구하기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합계 구하기 하다가 모르고 하면서 키보드로 0이 딱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이건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러면 그 부분을 아까 여기 중간에 뭐가 하나 낀 거야. 이게 불필요한 내용이 첨가됐단 말이야. 그럼 얘를 삭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실력으로는.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다시 좀 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합계 구하기라고 합계 구하기라고 쓰고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하고 또 틀렸다. 자, 합계 구하기라는 매크로를 제가 이제 기록을 하고 확인 누르고 와서 는 썸 쓰고 가로 열고 이렇게 블럭 잡고 엔터를 치고 끝내야 되는데 모르고 0까지 썼어요. 0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다시 그냥 자동 채우기 하면 답은 되는데 불필요한 공간이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크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크로라는 목록 상자가 있어요. 매크로. 거기서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중에 이거예요. 이거. 이 두 줄이 잘못 들어간 거거든. 이 부분이 잘못 들어가서 제가 얘를 지울 거예요. 이렇게 지워서 닫으면 돼요. 닫으면 자세히 보시면 아까는 여기가 답이 나오고 0이 나왔다가 다시 자동 체크를 했는데 이제는 딱 누르면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 매크로를 안 배웠잖아. 세밀하게요. 명령어들을. 그러니까 저처럼 만약에 망쳤다 그러면
개발 도구라는 탭이 상단에 보여야 돼요. 보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꺼내 놓으셔야 돼요. 알려드릴게요. 홈 눌러서 오피스 한추 눌러서 엑셀 옵션에 가면은 개발 도구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바로 보이죠? 세 번째에. 얘가 본래는 없었단 말이에요. 개발 도구라는 게 없었어요. 여기 오피스 단추 엑셀 옵션 요거 여기 기본 여기 리본 메뉴에 리본 메뉴라는 건 상단에 있는 메뉴가 리본 메뉴잖아요. 여기에 개발 도구라는 항목 탭을 표시할 거다라는 걸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그때 생겨요. 시험장에 가면 개발 도구라는 탭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기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피스 한추 눌러서 엑셀 옵션에 가서 얘를 체크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댁에서 엑셀 2010으로 공부하시는 분 있으세요? 2007이 아니라 2010으로 공부하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엑셀 2010은 메뉴가 좀 달라요. 보여드릴게요. 엑셀 2010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개발 도구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똑같아요. 파일에 가서 옵션을 가는 거예요. 옵션에 가는데 보시면 여기가 없어졌죠. 엑셀 2007은 얘가 3개인데 엑셀 2010은 2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엑셀 2010은 여기서 해요. 여기 리본 사용자 일반에 가서 엑셀 2007은 여기서 처리했는데 2010은 리본 사용자라는 곳에 가면은 여기 있어요. 개발도구 보이세요? 여기 개발도구 요거 얘를 선택을 하면 나와요. 이제는. 그리고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시 2010은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요 개발도구를 보일 거냐 말 거냐 하는 걸 여기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던 게 안 보이고, 2007은 엑셀 옵션에 가면 바로 여기 있어요. 요거만 체크하시면 메뉴가 뜬다는 거예요. 그 메뉴가 약간 순서가 위치가 다른 것 뿐이고 기능은 똑같아요. 자, 내가 매크로를 망쳤어. 그러면 여기 매크로라고 보일 거예요. 여러분도 화면에 이제 매크로 보이죠? 눌러보세요. 그럼 합계 구하기란 매크로가 여기 이제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망친 사람은 삭제하셔야 돼요. 삭제를 하시고 다시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합계 구하기 매크로를 다시 이제 다시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록에 가서 확인을 눌러서 여기에 와서 는썸 괄호 열고 블록 잡고 자동 채우기 쭉 하면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하셔도 되고, 저 밑에도 기록 중지 있어요. 아무데나 기록 중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록 중지 눌렀더니 얘가 이제 매크로 기록으로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들 지우고 이 도형도 지울 거예요. 이 도형은 어떻게 지워요? 클릭하는 순간 작동이 되니까 건들면 안 돼. 함부로. 이거 벌집이야. 걸리면 작동되잖아. 누르면. 지우고 싶은데 못 지워요. 함부로.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클릭하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고 나서 클릭하세요. 오른쪽 누르면 이건 여기서 잘라내기 아닙니다. 클릭하고 그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지 뭐. 오른쪽 버튼 눌렀다가 다시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져 버려요.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는 책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해볼게요.
자,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아까 조금처럼 합계를 구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합계를 구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저기 개발도구에 가면 아까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뭐 네모를 그리던 웃는 얼굴을 그리던 그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문제는 개발도구에 가시면 여기 보세요. 컨트롤 그룹에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삽입이라는 항목. 그럼 양식 컨트롤 있고 액티브엑스 컨트롤이라고 있잖아요. 요 양식 컨트롤에 있는 첫 번째 거 단추라는 거 있어요. 단추 얘를 갖고 만들래요. 아까는 삽입에 있는 도형을 갖고 만든 거고요. 이번에는 개발도구에 있는 삽입에 있는 양식 컨트롤 첫 번째 단추를 갖고 만들래요. 자, 어디다 얘를 클릭해가지고 C에 14, 15 C에 14, 15 이렇게 만들래요. 이렇게. 자, 얘는 아까 도형은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했지만 단추는 도형을 딱 그리자마자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하라고 떠요. 그럼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크로 이름이 뭐예요? 책에서 말하는 매크로 이름 뭐예요? 문제 읽어보세요. 빨리. 빨간색 지시사항 밑에 1번 합계 영역의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드는데 매크로 이름은 뭐라고요? 뭐라고 써있어요? 1번 빨간색 1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은 뭐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합계 맞죠? 말씀을 들어 안 하셔 왜? 합계라고 쓰라는 거죠. 그냥 합계. 아까는 우리가 합계 구하기라고 연습을 해본 거고 지금 거는 합계를 하라는 거야. 합계. 그럼 이제 합계라고 쓰고 기록을 눌러야 돼요. 똑같이. 합계라는 매크로가 없으니까 매크로를 새로 만들 거예요. 확인. 자, 잘 보세요. 아까는 제가 F 네 번째 셀에 가서 하나를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했었죠. 이번 문제는 뭐예요? 잘 읽어보세요. 합계를 어떻게 계산하래요? 자동 합계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라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동 합계는 뭐냐면 이거예요. 요렇게 블록 잡으세요. 요렇게. 저 오철구란 이름은 빼고 점수별로 쭉 해서 합계란까지 블록 잡아서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있죠. 자동합계 얘를 누르거나 홈에 가서 자동합계 있어요. 얘를 누르거나 똑같아요. 자,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라는 기능을 이용하래요. 얘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합이 딱 나와요. 합계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해라? 매크로 기록을 중지해야지. 구분 동작을 끝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하면 돼? 개발 도구에 가서 중지 눌러도 되고 어디에 가도 있어요. 저 화면 밑에도 있잖아. 그래서 중지를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끝난 거예요. 자, 보세요. 단추 1이라고 되는 걸 클릭하자마자 합계가 착 나왔죠? 근데 단추 1이라고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식 컨트롤에 단추에 지정한 후 단추의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하여 실행되도록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단추 1이라고 쓰면 안 되고 뭐로 나와야 돼? 여기 합계. 그런데 얘를 클릭하는 순간 답이 나오니까는 클릭도 못 하잖아요. 본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도형을 그리거나 이렇게 돼서 그냥 클릭하고 글자를 쓰면 글자가 들어가요. 얘를 클릭하고 그냥 키보드를 쓰면 들어가는데 얘는 클릭하는 순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 버튼 눌렀다가 글자 편집.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돼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글자 편집 들어가서 얘를 뭐라고 쓴다? 합계. 이렇게 고치래요. 아까 뭐 네모를 그려서 그리는 것 같은 게 오히려 쉬운데, 예. 자, 그 다음 이게 하나 5점이에요. 자, 두 번째 매크로는 뭐냐면은요, 아까처럼 똑같이 개발 도구에 있는 삽입에 있는 단추를 요 옆에다 그릴 거예요. 요 옆에다 그리는데 여기다 그릴 거고, 거기다가 셀 음영이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도형을 딸깍 누르면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가 작동이 돼야 돼요. 근데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는 어떤 거냐면은 이쪽으로 와서 첫 줄을 블럭 잡아가지고 채우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채우라는 거예요. 칠하는 거. 구분 동작은 뭐다? 이번 구분 동작은 A의 세 번째부터 F의 세 번째까지를 블럭을 설정하고, 두 번째는 뭐다? 색 채우기에 가서 빨강으로 이렇게 칠하는 게 구분 동작이에요. 자, 그러면 예행 연습 한번 해볼게요. 블럭 잡아서 홈 탭에 있는 페인트송 옆에 화살표 눌러서 표준색에 있는 빨강 있잖아요. 빨강. 얘를 딸깍 누르면 빨간색이 되겠죠. 그렇게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죠. 이제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단추 어디에다 Alt키 눌러서 합계 옆에다가 매크로 이름은 뭐라고요? 셀 음영. 셀 음영. 문제에 보면은 무슨 매크로를 지정하시오, 그 다음에 텍스트를 뭐라고 입력하시오, 이렇게 보통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가 없으니까는 셀 음영이라고 쓰고 새로 기록을 할 거라. 근데 그 매크로 이름은 셀 음영 그대로 지정할 거고요. 확인. 어디로 간다고? 여기를 블럭 잡아서 홈에 가서 페인트 통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표준색 계열에 있는 두 번째 빨강을 딱 클릭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구분 동작 끝났죠? 그럼 뭐 해야 돼? 기록 중지하면 되지. 그 다음에 요거요. 단추 2라는 거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셀 음영이라는 이름으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그러면 돌려볼게요. 보세요. 얘들은 본래 색깔이 이거였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기는 합계가 없었잖아요. 자, 셀음영이라는 단추 누르면 어떻게 돼요? 뻘겋게 칠해지고, 합계라는 단추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합계가 쫙 나오겠지. 됐잖아요. 자, 셀음영이라는 거를 클릭을 했더니 뻘겋게 칠해주면 되는 거고. 잘 안 되신 분 말씀하세요. 오케이. 자, 기출공의로 가기 전에 책을 한번 좀 볼게요. 151페이지. 먼저 책을 좀 보고, 잘 안 되신 분은 화면 보지 마세요. 책 보세요, 그냥. 예. 보통 뭐가 안 되면 거기 필이 꽂혀가지고 딴 걸 못해.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일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다가 모르면 딴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매크로는 중간에 다른 걸 못해요. 매크로를 기록 중지하기 전까지는
계속 매크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영 내가 중간에 망친 것 같다 그럼 기록 중지를 딱 걸어버리면 돼요. 그 다시 매크로를 지우고 다시 만들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자, 책을 보면 먼저 개발 도구라는 항목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151페이지 상단에 오피스 한 줄 눌러서 엑셀 옵션에 들어가서 그 세 번째 나와 있는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하세요 라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옵션에 가서 이 세 번째 거 요거를 체크하는 게 지금 151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개발 도구에 있는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에 가서 양식 단추를 마우스로 이렇게 그리는데 그냥 그리면 흉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Alt키를 눌러서 그리라고 했죠. Alt키를 눌러서. 그리고 나서 자동으로 얘는 매크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얘는 자동으로 매크로가 지정이 되니까 여기다가 뭐 합계라고 매크로를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 153페이지 가서 매크로 기록 상자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면 그때 그냥 확인 누르면 되고 이때 원하는 항목에 가서 어떻게 해라? 이 책에는 하나를 계산하고 나서 자동합계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를 누르면 답이 나오고 얘를 자동 채우기 이렇게 쭉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블록 잡아도 자동합계 눌러도 돼요. 하나씩 해도 되고 그럴 거라면 여기다가 는 썸 해갖고 써도 되잖아. 수식을 써도 되고 하여튼 간에 답이 나와야 돼. 이렇게 딱 답이 나오게끔만 하면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뭐야? 거기까지가 구분 동작이잖아요. 구분 동작. F 네 번째 셀로 이동하고 합계를 계산하고 자동 체크를 한 거란 말이야.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한 거를 이제 기록 중지를 딱 누르면 비디오 테이프에서 비디오 테이프로 하나씩 녹화한 거란 말이야. 구분 동작을. 그래놓고 얘를 연속으로 작동시키면 뭐예요? 첫 번째 가서 척척척척 해서 끝 계산이 되잖아. 그렇죠? 그걸 매크로라고 지정하면 된다 이거지. 세르명도 마찬가지죠. 세르명도 내가 원하는 공간에 가서 색깔을 바꿔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구분 동작이 뭐예요? A 세 번째부터 F 세 번째 가서 일단 A 세 번째를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블럭을 잡고 색깔을 칠하고 끝 이거지. 159페이지서부터 다시 해볼 건데요. 안 되신 분은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교과서 159페이지 기출공일 문제는 뭐냐면 이거래요. 자,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수령액이라기다 뭐를 쓰는 거냐면 본봉 더하고 수당 더하고 세금은 뺄 거예요. 문제지 써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라고. 는 요놈이랑 저거는 더하고 얘는 뺄 거라고.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 그럼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거 산수잖아. 산수. 그 다음에 얘를 자동체기 쭉 할 거래. 어렵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삽입 도형에 가면은 여기 햇님이 있어요. 햇님이 있는데 요 햇님을 어디다 그릴 거냐면은 A13부터 A13이 여기야. 여기서부터 A14까지 두 줄에 걸쳐서 이렇게 그릴 거래. Alt키 눌러서 그릴 거야. 그럼 요 햇님 얼굴을 딱딱 누르면 수령액이 쫙 나오게끔 하라는 거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그려야 돼요? 햇님 얼굴을 그려야지. 그러면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햇님을 선택하고 A13이 되는 자리 있잖아요. A13이 되는 자리 여기다 대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드래그 하면 두 줄에 걸쳐서 딱 그려질 거라고. 이때 마우스를 띄고
그려졌죠? 네. 이거 잠깐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햇님 얼굴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하는 거죠. 맞아요? 매크로 지정 누르면 매크로 이름은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 써 있잖아. 뭐라고 돼 있어요? 1. F3부터 F11 영역에 대하여 수령액을 계산하는 수령액 매크로를 생성하시오라고 돼 있잖아. 그 이름이 수령액이지 뭐. 근데 수령액이라는 매크로가 밑에 지정된 게 없잖아요.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기록을 해서 새로 해야지. 자, 여기 수령액이라는 매크로 이름을 쓰고 기록을 눌러야 돼. 기록. 그렇죠? 기록을 누르면 매크로 이름을 수령액이라고 하겠니? 그래라 이거야. 그래라. 확인 누르면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수령액 첫 번째 와서 는 본봉 클릭하고 더하기 수당자리 클릭하고 빼기 세금자리. 문제지에 본봉 더하기 수당 빼기 세금이라고 써 있으니까 맞죠? 엔터를 탁 치면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클릭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자동차 여기 쫙 하면 되지. 그렇지. 그럼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누르면 돼?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얘를 누르거나 저 화면 밑에 있는 매크로 기록 중지 버튼 있잖아요. 네모난 거 파란색 클릭하면 끝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얘를 지웠다가 이 햇님 얼굴 클릭하면 어떻게 돼? 답 나왔잖아. 근데 아까는 합계라는 이름을 쓰고 숫세르명이라는 글자를 썼잖아요. 이렇게. 근데 햇님 얼굴 같은 경우는 글씨 쓰기가 참 애로사항이 커요. 햇님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안 써요. 근데 시험 문제 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잘 봐야 된다고. 도형에다가 무슨 글자를 쓰라고 하는지, 쓰라는 말이 없는지 아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 자, 이 문제는 잘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가로 세로 줄이 하나도 안 쳐져 있잖아. 다른 건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데 얘는 줄이 하나도 안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요 옆에다가 빗금이라고 하는, 빗금이야 뭐야? 빗금이란 도형을 그릴 텐데 이 도형을 딸깍 누르면 여기가 줄이 착착착 쳐지래.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조금 먼저 도형부터 그려야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 그룹에 가시면 문제도 써있잖아. 기본 도형 하면 있다고. 뭐라고? 빗금. 그 햇님 얼굴 왼쪽으로 쭉 가면 두 번째 빗금. 얘를 그 햇님 한 칸을 건너뛰고 옆에다가 이렇게 그리래. 햇님 하나 건너뛰고 옆에다 그리래.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실제 시험 문제지에는 이거 안 나와요. 밑에 거. 실제 시험 문제는 밑에 있는 그림이 안 나오고 글자로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느 셀에다가 얼마만한 너비 높이로 몇 개의 셀 몇 개의 줄로 되어 있는지, 거기다 무슨 도형을 그리는지 문제 치중을 집중을 해서 읽으셔야 된다고. 자, 이제 그렸어요. 이제 이 도형을 딸깍 누르면 여기 줄이 착 치게끔 해야 되니까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해야지. 매크로 지정해야죠. 자, 매크로 지정을 눌렀는데 매크로 이름 뭐라고 돼 있어요? 매크로 이름 뭐냐고? 서식. 말씀들을 안 하실라 그래 일부러. 예, 서식이란 매크로를 만들래요. 그럼 기록 눌러야 돼요. 기록. 그럼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만들겠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죠. 여기 얘들을 블럭 잡아서 홈 탭에 가시면
가가가가가 옆에 테두리선 그리는 거 있단 말이에요. 테두리선 그리는 거. 여기 화살표 눌러보시면 여기 있다. 모든 테두리라고 있거든. 모든 테두리. 찾으셨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돼. 그러면 됐죠? 그럼 기록 중지해야지. 그러면 자 보세요. 합계가 없었는데 제가 이거 빗금이라는 빗면이라는 도형을 클릭하면 선이 그려지고 햇님을 누르면 답이 나오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완성한 거란 말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차트를 할 거예요. 차트까지 하면 이제 수업 끝나요. 차트까지 하면 끝나요. 그래서 오늘은 매크로까지는 마무리를 졌어요. 근데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이 매크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수업할 때는 설명을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순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문제만 보셔야 돼요. 문제만. 그리고 댁에 가셔서는 문제를 읽어보시고 뭔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면은 설명을 보시는데 설명을 보시면서 실습하시면 안 되고 이 설명을 눈으로 실습하래요. 눈으로. 아, 매크로를 작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맞다. 그런 거 하는 거 같았다. 그리고 나서 도형을 그리래. 그럼 도형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기록을 하래. 그럼 기록을 하고 맞아.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이 나.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나서 끝까지 한번 쭉 하고 나서 다시 실습을 해야지 첫 판부터 실습하시면 안 돼요. 그럼 뜻도 내용도 모르고 따라하는 거야. 이해 되시겠어요? 꼭 연습을 하시고 눈으로 연습을 하시고 실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